자, 이 가마 같은 것에 들것에 앉아있는 이 남자, 사실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요? 예, 죄인의 신분이고요. 자, 그런데 끌려가는 이 도중에도요, 눈빛 한번 보세요. 강렬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 눈빛 정말 강렬하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게 이 사진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다고요? 밑에 있네. 보이시죠?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동학수괴. 동학수괴. 네, 동학수괴 전봉준. 맞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는요,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었습니다. 자, 이 동학 농민혁명은요, 1894년 동학교도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민 봉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대체 당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봉준과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동학농민혁명의 진짜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1892년 4월) 자,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해당하는 고부 지역인데요. 자, 이곳은요, 정말 이 드넓은 평야와 눈부신 해안을 끼고 있어서요, 전라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신임 군수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의 이름 바로 조병갑. 조병갑. 물러거라! 신관사또 행차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어진 군수의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딱 지금 느낌이 오고 있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이 조병갑에게는요, 이곳에 온, 즉 이 고부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부 지역이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 지역이? 쌀. 쌀. 너무 유명하잖아요. 조병갑은요, 바로 여기 고부에서 농민들의 세금을 뜯어갈 속셈을 가지고 고부 지역으로 온 겁니다. 세금 걷기 딱 좋은 날씨자. 세금뿐이겠는가? 아하. 오, 악랄해. 아니나 다를까. 자, 이 조병갑은요, 고부 군수 취임과 동시에 농민들을 향해 각종 수탈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조병갑에게는요,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 불효죄. 세금 내시오. 에? 불효죄예요? 와,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았다. 불목죄. 돈을 내시오. 급기야 이 조병갑은요, 백성들에게 이런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바로 본인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 이거 세울 테니까 우리 아빠 공적비 세울 거거든. 이 돈 고부 지역 백성들 좀 내봐. 와. 너무하네요. 효자인 것처럼 되게. 황당한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조병갑이 아주 황당한 일을 계속해서 벌여나갑니다. 바로 이걸 설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체 뭐였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만석보. 만석보? 만석. 만석보. 네. 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저수지를 말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조병갑이 만석보 짓는다고 하니까 황당해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곳 고부에는요, 만석보와 같은 저수지가 있어요. 네, 이미 있습니다. 아니, 마을에 이미 저수지가 있는데 조병갑은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또 했을까요? 그걸 빌면 또 세금 거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 가지고. 맞습니다. 조병갑은요, 만석보를 짓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물세를 2배로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물세. 게다가요, 이 만석보 만들려면은 누가 만들겠어요? 이제 농민들이 또 이제 농민들이 또 투입이 되죠. 당연히 고부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게다가 그 노동을 시켜놓고요, 돈까지 안 줍니다. 한마디로 무임금 노동. 자, 이렇게 갖은 트집으로 세금을 걷던 조병갑. 이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단어. 통관오리.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탐낼 탐, 벼슬관, 더러울 오, 벼슬아치리. 재물을 탐내서 빼앗는 아주 행실이 나쁜 관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탐관오리의 대명사 누구? 조병갑. 조병갑. 이런 상황에서 핍박받던 조선의 농민들에게 하나의 그 희망을 제시했던 종교. 이게 뭘까요? 동학. 그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농민들. 이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동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동쪽의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이거는요, 동학의 반대말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학의 반대말은 뭘까요? 서학. 그렇죠. 맞습니다. 서쪽에서 온 학문을 뜻하는 서학입니다. 서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입니다. 당시 서학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뭐 굳이 외래의 것을 따를 필요가 있어? 이 서학에 대항해서 우리 역시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 내용 담지 뭐,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또 동학은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면서 양반과 농민 사이의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동학은요, 조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요, 농민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가슴에 정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3년 6월 이 조병갑의 도를 넘은 횡포에 지친 농민들은요, 이런 행태를 견디다 못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고부 마을의 몰락한 양반 전창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부 마을 농민들은 바로 이런 조병갑의 행태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일종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관청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탄원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조병갑. 네네네, 맞습니다. 조병갑입니다. 농민들, 백성들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항의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탄원서를 받은 조병갑의 반응 어땠을까요? 저들을 매우 쳐라! 아,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항의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부 농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전창혁이 죽은 겁니다. 곤장을 맞고 후유증으로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바로 전봉준. 아우. 누구보다도 이 전봉준은 너무 분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니까. 전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전봉준은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버지의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은 전봉준. 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녹두는요, 작고 단단합니다. 전봉준이 어릴 적부터 이 몸집이 좀 작고 왜소했거든요. 그런데 와, 그 최고를 뛰어넘는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녹두 장군. 약간 작은 거인 막 이런 느낌. 아유, 좋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딱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봉준은요, 평소에 동학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요, 굳은 표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병갑을 이렇게 둘 수 나 자, 그 후 몇 개월이 흐른 1893년 11월 고부 마을에는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어느 한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전봉준을 비롯해서 수십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동학 교도들과 뜻이 맞는 고부 마을의 농민들이 모인 모임의 정체는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려는 그 거사를 결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일이 발각되면 당시 고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조병갑에게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자, 바로 그때 전봉준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들 앞에서 꺼냅니다. 사발 통문은요, 이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종이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전봉준. 보이죠?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혹시나 거사가 적발되더라도 지도자는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소한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다.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쳐 징계한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 전봉준은요, 당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항목에 그 최종 목표를 적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네. 보시죠. 자, 수도로 직행할 거? 전주영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한다. 와. 조정.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왕이 이게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 조정을 의미합니다. 한양으로 진격하여
군기를 멸할 것이다. 교수님, 그 조병갑을 처단하는 게 목표인데 수도 한양까지 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러한 형태의 농민분기는 그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분기를 한 30여 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중앙정치 단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들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탐관 오리 및 각종 양반 몰입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로 가야 한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